안녕하세요. 12시 증시 타파 DJ 박산정입니다. 오늘 이 증시를 둘러싼 외부에서는 사실 그다지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스 이슈 여전히 지지부진하죠. 저희가 이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 토론을 통해서 한 차례 좀 짚어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리스가 속을 썩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해결책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해요. 11시 구간입니다. 조금 전에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했는데 이 추경안 같은 경우는 한 15조 원 플러스 알파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3%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이제 오후장 접어듭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잘 달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곳만 그리고 상승 추세 이어지는 곳만 디디시기 바랍니다. 증시타파 출발해보죠. 네, 오늘 증시타파는 때 아니게 과학 시간으로 좀 이야기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뉴턴의 제1법칙이 뭔지 혹시 아세요? 뉴턴의 제1법칙. 뉴턴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든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인류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친 과학자잖아요.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관성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법칙 중에서 작용 반작용이 있는데 이 법칙은 요즘에 안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관성, 가는 종목들이 가고요. 또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가는 종목들이 더 갑니다. 오히려 빠지던 종목들이 더 빠지죠. 이런 분위기 오늘도 연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약바이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종목들 사실은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아닌 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종목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 좀 바닥권에서 서서히 좀 반등해가는 분위기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체감된다 혹은 시장 분위기 좋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시는 투자자분들을 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 모두 다 접수받고 있어요. 종목 진단 신청은요. 325-8200번 지금 전화 주셔도 됩니다. 바로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은요. 2128-338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 참여도 가능해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접속하셔서요. 아자자 게시판 탭이 이 위쪽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 누르셔가지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는 꼭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렇게 4가지 창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분 그리고 포트 요리사 함께 소개를 해드려야죠.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창준 전문가님 종목 진단으로 수고해 주시고요. 객장은 이 유한타증권 울산 지점으로 가봅니다. 김용학 대리님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잠시 후 스튜디오에는요. 토마토 투자 자문의 정종현 운용형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의학, 제약바이오 이쪽 관련해서 좀 종목군들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전 업종 가운데서 의약품 업종 지수가 5.2% 오릅니다. 정말 최근에 제약바이오 없으면은 어떻게 투자 생활을 이어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강한 것 같고요. 5.2% 아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업종군이 증권이거든요. 현재 증권 2% 정도 오르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난다.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치고 나간다라는 점 좀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아마도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증권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한미약품과 같은 종목만 봐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단계에 많이 올랐잖아요. 속도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속도 조절을 해볼 때 혹은 이제 서서히 좀 달리기 시작한 종목도 있으니까 과연 어떤 종목을 사봐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약바이오 증권사 레포트 보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더욱더 종목 고르시기도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투자하는데 약간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 정종현 운용님께 팁을 구해보시는 방법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게시판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투카스님 의상이 반짝반짝 화려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종목들도 좀 이렇게 반짝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밖에도 지금 DGGH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또 은하수님께서도 글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영화 보는 날님은 오늘 종목 진단 좀 부탁해 주셨네요. 그리고 오늘 시상식 의상 같으세요? 네, 오늘 전 투피스를 살짝 좀 입어봤는데 네, 오늘 그 밖에도 많이 인사를 좀 남겨주고 계시네요. 불굴백님도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 사이에 들어온 첫 번째 종목 진단 한번 해볼게요. 어떤 종목 올라와 있나 볼까요? 지금 9096번님 전화 주셨습니다. 게임빌이네요. 사실 게임주 얘기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 게임주. 현재 이 종목 흐름은 좀 그다지가 좋지 못한데 13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60%입니다. 아이고 많이도 남으셨어요.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만 원대 부근에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최창순 전문가님이 해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창순입니다. 네, 게임비 같은 경우는 계속 작년에 2014년도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업종의 종목들이 모바일 게임 업종이고 종목은 컴퓨터 게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쉽게 얘기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정권 교체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성원은 뭐냐면 실적이거든요. 실적. 업황하고 실적인데 이 게임기랑 컴퓨터 다 주도주고 대장주였는데 실적을 보면은 게임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14년도 3분기 영업이익이 34억 원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19억 원 2015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15억 원 뭐죠? 계속 감소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지금 얼마가 남았냐? 2분기는 4, 5, 6 그리고 실적 발표 시점은 한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 되는데 좀 6월 25일이거든요. 7월 25일 한 달 보름 정도를 기다려 봐야 됩니다.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시장에서 지금 전망은 2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망은 앞으로 게임들이 신게임을 다시 잘 출시해가지고 앞으로 하반기 때부터 조금씩 좋아진다는 그런 막연한, 그래서 굉장히 막연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계속 감소가 되다가 실적이 호전되는 게 눈앞에 딱 가시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까지는 당분간 주가 흐름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에 큰 폭의 반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저는 10만 원대 이상에서 분할 매도 그런 전략이 좋을 거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 투자 의견은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개인빌 진단을 해주시는데도 제약바이오 얘기가 어김없이 나오네요. 시장에 이제 좀 대세가 넘어갔다라고 좀 봐주고 계신데요. 제약바이오 사실은 좀 단계 많이 오르고 신고가 종목이 많아서 이 종목들로 수익 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제가 살짝 좀 기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간은 좀 배가 아플 수도 있는데 기분 좋은 자랑을 제가 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랑의 글보다는요. 제약바이오 때문에 오히려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게시판에도 좀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보니까요. 이 제약바이오 좀 약간 거품 같다라는 의견도 좀 함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장기투자님께서는 알테오젠 좋게 보시나 봐요. 이 종목도 오늘장에 보니까 신고가던데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좀 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별아별아님 잠시 또 외출했다가 이제 오셨다고 했는데 밖에 더워요. 제가 잠깐 보니까 이제 충남 이남 지방에 충청도 이남 지방에는 장마전선 때문에 좀 흐리면서 비도 온다 그러던데 아직까지는 좀 덥나 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도 글을 좀 남겨주고 계시고요. 첫 번째 종목은 개인비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또 전화 주신 분 있어서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뉴프라이드네요. 휴대폰 끝번호 3296번님께서 뉴프라이드 1,400원에 비중 50%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지금 거의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1% 아주 소폭의 수익 구간입니다. 거의 매수가하고 근처예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최창순 전문가님? 너무 어려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좀 7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뭐 사명을 몇 번 변경하고 자회사가 뭐 3개가 돼 있고 그리고 하는 사업 자체는 뭐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자회사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좀 보면 저가주고요. 그리고 비상장 회사 지금 중국 관련돼서 비상장 회사 법인을 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시장의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아까도 뭐 앵커님이 뭐 제약바이오가 거품이 아니냐 그거는 개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메이저들이 판단하는 거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판단하는 거지 개인들이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무조건 거품 아닙니다. 분명한 명분과 앞으로의 성장성과 실적이 있다는 거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판단을 하고 분석이 끝나면은요 그거는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현대차가 적자가 나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영업 손실이 나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판단은 메이저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도 수익을 내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순응한 가운데서 그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뉴프라이드 얘기하다가 30% 잠깐 빠졌었는데요. 뉴프라이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수익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실적 안 좋았다가 2014년도 영업이익이 1억 원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자회사 관련돼서 뉴스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 실적이나 업황보다는 약간 투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프라이드가 37억 원에 뭐 유상증자를 하고 최대주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색깔이 있는 그런 기존 사업에 충실하기보다는 M&A 하고 뭐 이런 쪽에 좀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손절가 1,350원 잡아야 되겠고요. 목표가 1,500원. 그냥 반등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대세인데 오늘 게임주 하나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 약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뉴프라이드 이렇게 두 종목으로 현재 종목 진단 출발을 해봤습니다. 이제 포트 진단해보고요. 오늘 또 시장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들 짚어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종현 운용님 나오실 때마다 제약바이오가 네. 잘 가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매일 제약바이오가 잘 가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을까요? 매일은 아니고요. 네. 뭐 일단 시장이 상승할 때 대안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환적인 움직임은 뭐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가 강세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요일 장 마감 때쯤에 제약바이오 샀다가 네. 목요일에 왜냐면 목요일마다 출연을 해주시잖아요. 예.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고 지난주에도 메르스 얘기할 때도 병원 자주 가세요. 네. 뭐 이런 거 여쭤봤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번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략상으로 보면은 주 초반의 강세는 낙폭과들 쪽에서 먼저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몇몇 뭐 은행주라든가 이런 쪽이 오르는 거고, 그 이후에 주 중반권역 이후에 시장 자체가 뭐 꺾이지 않고 대체로 좀 안정화가 돼 있다라면은 다시 제약바이오 쪽에 옮겨 타는 것이 뭐 이제 단기적인 전략 산업 봤을 때는 가장 좋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뭐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제약바이오 좀 추세 대응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쉽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 오르는 날에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난주 주 후반 아니면 이번 주 주 초반 대부분 다 쉬었잖아요, 제약바이오주가. 뭐 그때 조금씩 사들여 놓고 좀 기다리시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따라붙어 봐야 제가 볼 땐 또 뭘로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일 이후에 다음 주 주 초반에 한번 네. 또 생각보다 좀 많이 내리네? 그렇다면은 한 또 5% 10% 잡아보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나친 추격 매수에 네. 대해서는 자제하자라는 의견 나왔는데요. 게시판에 여러분들 얘기도 조금 짚어볼게요. 지금 고향 보성문덕님, 내 고향 보성문덕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 좀 와닿고
나갔거든요. 제약주 20% 수익 내시고 이 정도면 잘했지 하고 만족하고 계신데 팔고 나니까 더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수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미워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팔고 나서 더 날아가는 종목 보면은 또 배가 아프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또 미래중형 보나님께서는 화무 11홍이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늘 이렇게 좀 산업재, 소비재, 그리고 IT, 철강, 자동차 이쪽이 시장을 주도하라는 법은 없다. 시장의 대세는 돌고 도니까 이제는 그런 시장의 기준과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제약바이오주 좀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가시던 분들은 굉장히 좀 팔고 나서 날아가면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께 위로의 말씀 혹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이라면은 제약바이오주의 중장기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가지고 올해 사실 내내 좋았잖아요. 연초부터 제약바이오주가. 근데 이만큼 한 반년 좋았던 것만큼 앞으로 반년도 더 많이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중장기 대응한다? 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진 거는 맞아요. 제약바이오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그 이유는 역시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이제 성과가 자꾸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업종이 왜 PER을 평균적으로 한 40배 이상을 받느냐. 연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 즉 뭐 소위 얘기하는 대박 신약 한 번 제대로만 나와서 매출이 크게 오르면은 아주 화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주기세포 움직이고 이런 테마성 움직임과는 지금은 비교하시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기반이 잘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게시판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 당분간 시장에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가 좀 의미 있는 어떤 뭐 최초 반등은 삼성전자라든가 낙폭과대주들이 네. 뭐 산업재 섹터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이제 주도를 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상승세가 조금 이제 한계가 오고 단기 상승세가 한계가 오고 조금 부딪히는 그런 네. 국면이 오면 결국엔 시장은 다시 가던 쪽에 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지금 제약바이오 아니면 화장품 뭐 양쪽에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환율 시장의 변화나 아니면 수출주들의 어떤 의미 있는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쪽에는 계속 살짝 발을 좀 담그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좀 수익을 내셨다 싶으신 제약바이오 종목 있으세요? 저요? 예. 네. 있습니다. 종목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아니, 자리에서? 그거는 별로 어려우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혹은 앞으로 좀 매매를 해볼까 싶어서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고 있는 제약바이오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그 종목도 공개가 어려우세요? 뭐 글쎄요, 뭐 아예 대형사이기 때문에 공개를 뭐 못할 필요는 없는데 네. 뭐 괜히 제가 한마디 해서 호가라도 올라가면 또 계속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사실 근데 저는 오늘은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비밀 리스트인가 봐요. 상당히 좀 궁금증을 아니, 제가 자아내는데. 그 일전에 공개 방송에서 저 이거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있기는. 네. 근데 뭐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 종목도 있고 제가 그 주 중반 이후에 바이오라고는 안 했고 제약 업종 쪽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가자라고 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대부분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비장의 무기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아시는 종목이면은 공개를 좀 살짝 해주세요. 예, 뭐 동아 ST입니다. 시벡스트로. 네. 네, 동아 ST. 이 종목이 제가 오늘도 제약바이오 좀 올라서 몇 종목을 좀 봤더니 올해 들어서 한 60% 이상 좀 올랐더라고요. 동아 ST.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수익을 내셨거나 혹은 또 앞으로 매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좀 종목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알테오젠 있고요. 일양약품 대웅제약 한 요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녀님, 저희 방송 보고 제약주 사셔서 수익 내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종목 좀 공개해 주세요. 저희도 그 기쁨을 좀 함께 누리고 싶네요.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 게시판에 계속 올려주세요. 저희가 오늘도 책 선물 한 분 선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트 진단 해드려야죠. 기다리셨을 거예요.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네, 전화 연결되셨고요. 요즘에 시장에서 좀 매매하시기에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게
잘못 사가지고 오르지도 않고 손해만 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토마토 TV만 보고 듣고만 있더니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아, 그럼 물려 계시다라는 이야기실 텐데 지금 그럼 포트 먼저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예. 현대제철 네. 79,800원에 네. 40%. 그리고요. 예, KB금융 네. 49,900원에 33%. 네. KC건설 11,200원에 20%. 한진중공업 5,500원에 10%요. 네, 보니까 종목이 다 굵직굵직하고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의에 의한 장기 투자가 아니라 뭔가 시세에 의한, 타이에 의한 장기 투자가 되신 것 같은데 종목은 좀 많이 들어봤던 좀 사이즈 큰 대형 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서 종목 사세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경험도 별로 없고 그 토마토 TV만 매일 봐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잘 못하니까 이걸 그냥 턱턱 사가지고 아니 좋다는 건 지금 못 사고 계속 보고만 있어요. 아이고 아쉬우시겠어요. 예, 팔도 못 하고 대학 봐요 좋다고 하는데 그걸 못 사고 있다니까. 아유 손절은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제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죠. 맞아요. 손절은 정말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의 예. 가장 했어야 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유. 지금 네 종목 담겨 있는데요.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다 궁금하죠. 그리고 지금 다 손해만 보고 있으니까 네. 좀 잘 좀 진단 부탁드려요. 네. 만약에 저희가 손실, 좀 매도 의견, 손절 처리 의견 나와도 실행하실 수 예. 있으시겠어요? 아이 그러면요 지금 그러려고 하는 판인데 지금 이것 좀 진단 들어보고 네.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 토마토 TV 이게 네. 선정이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연결되기가. 아, 그러셨군요. 몇 차례 좀 신청을 해주셨는데. 예, 매일 했는데도 오늘 당첨됐네. 아주.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기회 잡으신 만큼 오늘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릴게요. TV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청자님이 토마토TV 애청자분이신데 그동안에 좀 바라만 보고 이 제약바이오를 좀 사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포트폴리오 짚어보겠습니다. 정정현 운우영님, 네. 우선은 포트 한 줄 사실 듣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저는 네. 포트폴리오 보면 항상 속으로 이번엔 남자분이니까 여자분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저는 맞췄습니다. 정말요? 예. 여성분, 저는 사실은 종목만 봤을 땐 남성분 포트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남성분 포트. 남성분 아니셨나요? 지금? 네, 지금 여성분께서. 아, 여성분이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저희- 목소리를 듣고만 있어서. 저희 방송할 때 여성분이셨군요. 전화 연결할 때 좀 집중을 해주세요. 아, 예, 저는- 아유, 네, 지금 저희 시청자님께서 여성 시청자분께서 아, 그러셨나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무거운 네.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 줄 평부터 해주세요. 늦게 일어난 아침에 아침을 굶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아침 겸 점심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좀 뭔가 든든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뭔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풍족하지 않은 아침 겸 아점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점은 아점인데 거의 라면 네. 대충 끓여 먹고 뭐 약간 이렇게 때우는 영양도 좀 부족하고 그런 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청자님, 저희 운효영님께서 약간의 좀 신뢰 아닌 신뢰를 하셨는데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네, 예,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대신에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면 되죠, 뭐. 저희가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입니다. 사실- 어디에나 볼까요? 사실 네 종목을 다 뭔가 제대로 된 반찬과 밥에 비유하기가 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근데 지금 매수 시기를 다 보니까 뭐 제철도 그렇고 좀 한참 좋은 시절에 좋은 시절에 담궈놨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일단 뭐 지금 봄에 제가 갑자기 어떤 생선이 제철인지 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약간 철이 지난 생선 반찬에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철진한 생선. 사실 그럼 좀 비린내도 좀 나고, 아, 예. 영양도 별로 안 좋고 그럴 것 같은데, 현대제철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사실 철강이 좋으려면은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철을 생산해서 어디다 납품을 하느냐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배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 두 산업이 지금 좋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죠. 물론 두 군데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 업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포스코 역사적인 저점 내지는 뭐
PBR 뭐 0점 몇 배 이거 보시면은 사실 청강주를 접근하기 쉽진 않은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아마 올해 4월 달쯤에 종합주가 지수 한참 좋을 때 3, 4월 달에 이제 산업재 많이 올라갈 때 같이 따라붙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뭐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좀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좋다 보여지는데 철강은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대다수 제조업체군들이 뭐 자산 가치만 지금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와 싸다 해서 단기 반등이 진행이 되지만 추세를 되돌리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목표 주가는 그래도 지금보다 좀 높게 드리긴 합니다만 아마 그 드리는 이유가 뭐 오늘 편성에서 발표가 될 뭐 그 추경 예산 관련되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그래도 2분기 중에 건설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현대제철도 일정 부분은 좀 주가를 회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가보다 높게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가격도 지금 가격대보다 목표 주가는 높게 드리는데요. 네. 지금 79,800원이라면은 짧은 시간 내에 올 수 있는 가격대는 제가 볼 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대제철이 진짜 제가 목표 주가 75,000원 드릴 건데 75,000원대까지 올라간다. 만약에 이것이 단숨에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땐 7월 중에 한 2,300-400포인트는 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한 달 내에 기대하기는 좀 힘드니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여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물려 있다가 조금 이제 그래도 의미 있게 한 3-4% 오르게 되면 와 이제 오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추세를 돌리기에는 아직은 좀 미약하고 가격 메리트로 인한 반등이니까 오히려 반등 시 비중 축소를 한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표 주가는 75,000원 드리지만 그 전에 뭐 한 7만 원대 이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매 가격은 전체 시장의 구도상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좀 비중이 컸던 현대제철입니다. 반등했을 때 이 부분을 노려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보니까 무겁다라고 제가 느낀 게 철강주, 은행주, 그리고 건설주, 조선주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기가 되게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KB금융 보니까 차트도 현대제철과 좀 비슷하네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다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지수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사셔가지고 지금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차트가 똑같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사실 뭔가 비교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구간인데 은행주가 되게 지금 추천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또 이쪽이 어떤 시장이 되면은 또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추천만 많은데 잘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우리나라 뭐 주력으로 항상 뭐가 되는 또 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안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나이 어리신 분들 중에. 네. 그래서 오늘 김치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지 좀 매력적인 반찬은 아닌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일단 호재를 보자면은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추세로 조만간 돌입을 할 거잖아요. 최근에 보험사 주가 움직임 보시면 야 그래도 같이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은행주들은 뭐 호재는 있습니다만 사실 잘 반응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라면은 금리 인상 추세로 진입을 했다. 그리고 추경 편성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과거 이제 그래도 추경 편성을 했을 때에 가장 잘 움직였던 세 가지 업종이 자동차하고 유통하고 은행이라고 합니다. 뭐 그 분석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 이제 사례로만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쪽은 좀 호재로 봐야 될 것이고 악재로 본다라면은 혹시나 우리나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또 여전히 나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이 추세 움직임에 발목을 붙일 수 있는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호재가 6대4 정도로 많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는 뭐 사실 올해 적자를 보거나 실적이 뭐 망가질 기업은 업종군들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뭐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주가 또 상당히 다른 제조업보다는 고배당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치는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또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철강주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주도 단숨에 뭔가 강력한 상승으로 진입하기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가 그래도 한 6대4 정도로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호재가 앞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거든요. 뭔가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싫어라고 하면은 이쁜 짓을 해도 미워 보이잖아요. 약간 종목도 그런 게 KB금융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추경 오늘도 좀 얘기가 나왔고 분위기 네. 좋을 때 같으면 추경 얘기 좀 힘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유력 인사들이 한마디만 하면 주가가 팡팡 튀어 올라야 되는데 사실 추경 얘기 나오고 나서 5%도 못 갔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좀 관련된 뉴스 쏟아지는데도 주가 안 움직이고요. 과연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일까요? 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서 좀 뭔가 핵심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꾸 이제 동떨어져 있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 일단 지금 당장 약발이 안 받아도 잠재적으로 이것은 호재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네.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안 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한 차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호재성 재료가 당장 반영이 안 돼도 좀 묻혀 있더라도 언젠가는 또 반영이 되기 마련이니까 지금은 뭐 그러한 시기로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투자 의견은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매수했던 가격대는 일단 회복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2,000원권 드리도록 하겠고 아래쪽 손절매 가격은 35,000원권 하향 이탈 시에는 조금 고생을 조금 더 길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KCC 건설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한 20% 이상 손실 보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좀 구성을 해볼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건설주는 제가 연초 1, 2월 달에 많이 관심 갖고 있다가요. 4월 달에 좀 이제 슬슬 매도를 했고 5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실패하면서 일단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주가가 그 이후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 건설주에 대해서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 중에 해외 수주 물량이 전년 동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올해 연평균 목표했던 것도 이미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 건설주가 참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내부적인 어떤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이 상당히 좀 안 좋았고 재작년이 최악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뭐 올해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구간인 거는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KCC건설은 뭐 다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건설, 뭐 대림산업 아니면 뭐 GS건설 이런 회사들처럼 해외 쪽에서의 수주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지 많지 않고요. 대부분 다 국내 주택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좀 해외 시장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거는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최근 거의 한 달간 이미 하락한 이후에 저점을 타진하고 있는 구간인 만큼 뭐 지금 자리에서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KCC 건설입니다. 게다가 거래량이 이 종목이 거의 네.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어디서 샀는지 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2, 3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기업. 네. 뭐 뭔가 내실을 잘 따져가지고 나는 이 회사에 뭔가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면 사실 좀 거래량의 어떤 흐름으로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은 조금 피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도 주세요. 예,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매수가와 비슷한 11,000원권 정도까지는 뭐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다른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도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어가 되는 듯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손절매 가격은 저는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손절 생각보다는 건설주가 그래도 뭐 6월보다는 7월 달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게요. 한진중공업입니다. 그나마 포트에 담겨있는 그 종목 가운데 좀 지금 손실폭이 가장 네. 좀 작거든요.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처럼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고 왔었는데 이 한진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뭔가 1분기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한진중공업이 그나마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는 좀 턴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줬고 또한 전체적으로 6월 조선사들의 수주 물량 자체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뭐
그 1분기보다는 좀 더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1분기는 그 구조조정을 지난해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여파로서 좀 실적이 부진한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봤을 때는 2분기가 조금 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조선사들이 어떤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몇몇 그 업체군들에 대해서 조금 지표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소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주가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 뭐 그러한 부분 지표 상황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KCC건설하고 네. 한진중공업도 애매하긴 한데요. 우선은 제가 안 박선은 드렸군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KCC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최근에 좀 안 좋은 건 대부분 다 반영이 된 그런 양상이니까 이제 슬슬 뜸 들여서 맛있게 한번 먹을 수 있는 밥에 한번 비유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분기가 워낙에 안 좋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면 최근에 모 방송에서 보니까 된장찌개 엄청나게 맛있게 끓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한번 백주부님께서 네, 또 찌개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진중공업은 이제 서서히 좀 올라오는 네. 분위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얼마까지 좀 볼까요? 일단 뭐 지금 조선사가 당장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을 강하게 보이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이쪽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 보여지는데 그래도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실적이 괜찮다라면은 7월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달이니까 점진적으로 반전을 기대해 보고요. 목표 주가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가장 높은 8,000원권 정도까지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손절매 가격은 5,000원 드리겠고요. 투자에게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트를 맛있게 요리하려면은 아무래도 현금이라는 좀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으세요. 주식 비중 100%로 구성이 돼 있어서 어떻게 요리를 해주실지 오늘의 레시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네. 하면 좀 더 좋아질까요? 지금 뭐 은행주가 하나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다 국영제 관련주잖아요. 그 국영제 관련주 쪽에 대한 지금 뭐 거의 몰빵 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도를 형성해 놓으면은 지난 2, 3, 4월 달처럼 지수가 어떤 추세적으로 상방의 움직임을 기록해야 그래도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 구도가 아니죠. 물론 뭐 7월 달, 6월 달보다는 7월 달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점점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사실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어떤 비중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건설보다는 또 건자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한 6대 4 정도의 성장주를 그래도 한 40% 정도까지는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포트, 내 포트를 부탁해 시간 쭉 전화를 받아보면 그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좀 알 것 같거든요. 이 토마토 TV 계속해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아마 잘 모르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흘려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 좋아요라고 했을 때 아시는 종목이 좀 더 귀에 딱딱 꽂히니까 그래서 아는 종목 위주로 사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하고 좀 맞아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시청자님의 가격 전략 다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참고하셔서요. 매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략 나갑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제철부터 보겠습니다. 비중 축소고요. 목표 주가 75,000원. 손절 라인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KB금융입니다. 이 종목도 좀 비중이 꽤 있으시죠. 보유 의견인데요. 반등의 목표치 4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5,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좀 가져가시면은 그래도 약간의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건설주 KCC건설입니다. 보유 의견이고 거의 매수하신 가격 근처예요. 11,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진중공업인데요. 그래도 포트에 담긴 네 종목 가운데는 최근의 추세가 조금은 좋아 보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 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정 레시피 보겠습니다. 현재 굴뚝주라고 하죠. 이 산업재, 소비재 이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민감지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40% 정도 성장주를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자재, 게임, 바이오, 정종현 운용역의 대안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포트 진단 해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게시판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부분 제가 좀 살짝 엿볼까요? 지금
좀 주식 다 팔고 놀러 갑시다. 장기 투자님께서 하셨는데 물론 쉬는 것도 투자지만 시장이 오를 때는 또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하수님께서는 한진중공업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니까 정리하셔서 현금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또 자체적인 또 레시피를 주셨어요. 이 가운데서 지금 종목도 뭐 서현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코라홀딩스 맞네요. 어떤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진단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와 있네요. 1012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대우증권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추경 이런 부분 맞물리면서 증권주들 점차 탄력이 좀 붙습니다. 대우증권 오늘 정도 오르네요. 현재 이 종목을요. 15% 비중에 15,550원에 사셨다고 하셨거든요. 소폭의 수익 구간입니다. 증권주 오늘 좀 많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 진단해 볼게요. 울산으로 가봅니다. 김용학 대리님 준비하고 있죠. 유한타증권 김용학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우증권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탄력이 붙는데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증권 업종들이 그동안 좀 한 달여 동안 좀 조정을 마치고 좀 어느 정도 바닥 이후에 좀 상승 구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들어서 고객 예탁금이 20조 원 가량으로 늘어나 있고, 그리고 그 증시 거래 대금이 평균 8조에서 10조 가량, 작년 대비해서 40% 가량 이렇게 좀 늘어나면서 증권주들에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달여 동안 지수의 움직임이 좀 둔화되면서 증권주들도 같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그 조정 이후에 오늘 또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져졌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 상황에서 좀 상승 구간으로 이제는 좀 접어들 차례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 근처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1차적으로 4월 달에 전고점인 18,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좀 거래량이 동반되고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23,000원까지는 2차 목표가가 또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최근 좀 수급 상황을 봐도 기간이 좀 그동안 좀 를 일관하면서 조정을 나타냈었는데 최근에는 기간이 좀 큰 폭으로 좀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좀 장기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간의 매수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도 좀 꾸준하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종목 진단 신청 많은데요. 이 가운데 지금 상한가 표시가 딱 자리 잡고 있는 중간 종목이 눈에 띕니다. 세미콘라이트. 아마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세미콘라이트. 현재 가격세 한포까지 올라 있습니다. 거의 15,000 근처네요. 15,000원 근처. 14,950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매수가 보니까 11,500원이에요. 좀 공모청에 들어가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장에서 아마 좀 따라가셔서 사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SK D&D나 뭐 이런 종목들도 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리고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세미콘라이트 오늘 상장을 했었는데요. 최근 LED 업종이 그리 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좀 상장을 하면서 공모가도 희망했던 밴드의 좀 하단으로 이렇게 좀 상장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좀 큰 폭의 30% 가까운 좀 상한가 가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LED 업황이 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업황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은 크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기준 순이익이 한 62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목표가를 잡는다고 하면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LED 업종 한 15배, PR이 한 15배, 그리고 좀 높게 밴드를 잡는 건 한 20배 가량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한 900에서 한 1,200억 정도는 목표가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오늘 30% 가까운 좀 상승을 좀 크게 나타냈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향후에 좀 들어선다고 하면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서 정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첫날을 맞이한 신규 상장주 세미콘 라이트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으면 정말 대박이다라고 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 상한가 쪽에 주문 걸어 놓으셨다가 사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진단 포트 살펴봤고요. 심심타파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심심타파 내용은요, 제가 이 주제를 다룰까 말까, 다룬다면 어떻게 다뤄야 되나, 사실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좀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아픈 역사도 우리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전쟁을 택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6월 25일입니다. 이제 6.25 우리의 뼈아픈 역사 이 부분과 함께 또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사실 전쟁이 정말 끊이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 싶어서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전쟁 그리고 키워드를 통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우선은요. 가장 어떠한 전쟁은 오늘의 주제는 여기입니다. 그럼요, 여기에 첫 번째로 가로를 좀 채워볼게요. 가장 긴 전쟁은 어떤 걸까요? 이 시간 또 어떻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좀 역사 시간이 좀 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때를 살짝 좀 상기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대륙에서 있습니다. 지금 힌트가 좀 나갔고요. 가장 긴 전쟁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6년 동안 진행됐던 전쟁이 있거든요. 바로 이 유럽 쪽에서 있었던 전쟁, 바로 답을 올려주시기는 좀 힘드시겠죠. 프랑스와 영국 간에 있었던 100년 전쟁입니다. 이 100년 전쟁 지금 정답을 두 분이나 올려주셔서 제가 좀 놀랐네요. 은하수님하고 장기투자님께서 100년 전쟁이겠죠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진행됐던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좀 짚어보면은요, 우선은 표면적으로는 왕권 다툼이에요. 이 프랑스 쪽에 샤를 4세가 있었는데 이 2세를 만들지 못하고 운명을 좀 달리하면서 여기에서 왕권 경쟁이 붙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요즘에도 전쟁 보면은 그 내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뭐 자원 다툼 혹은 영토 다툼이잖아요. 이 100년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왕위 계승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영토 분쟁이 있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00년 전쟁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좀 보자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또 난세의 영웅이 있듯이 또 여러 영웅이 탄생하잖아요. 100년 전쟁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인물 그렇습니다.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이 프랑스의 전쟁을 좀 승리로 이끈 잔다르크가 이 100년 전쟁의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프랑스가 이겼대요. 그래서 이 잉글랜드의 유럽 내 영토 소유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발루아 왕가라고 있는데 이쪽이 프랑스 왕실을 집권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는 좀 영토를 포기하고 왕권 같은 경우는 프랑스 쪽에서 계승하는 걸로 결론이 났던 이 100년 전쟁. 역사적으로 가장 긴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간략하게만 좀 짚어볼게요. 두 번째는요, 바로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8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대요. 네덜란드는요, 예전에 에스파냐라고 하죠. 지금 현재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의 이 식민지, 속국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독립을 하려고 80년 동안이나 좀 전쟁을 했대요.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긴 전쟁이었고요. 세 번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세 번째가요,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지난 1950년에 있었던 6.25죠. 이것이 왜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문제는 뭐냐면요. 외국 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전쟁 국가입니다. 휴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전쟁 기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외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올타임 댄스라는 유튜브의 유명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선정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한국 전쟁은 공식적으로 65년째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세 번째로 긴 전쟁이었습니다. 좀 마음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또
가장 짧았던 전쟁만 좀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13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과 잔지바르의 전쟁이었는데요. 이 잔지바르는 현재는 탄자니아 쪽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따로 분리된 도시 국가였죠. 영국 쪽에서요, 이 잔지바르의 왕, 이 카리드 왕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데 이 왕이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영국 쪽에서 아침 9시 2분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단 13분 만에 그 성이 함락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가장 역사적으로 짧았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다라는 이야기가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오늘 심심타파에서는 6.25 내용 짚어봤습니다. 네. 종목 선물 마저 드려야죠. 증권통을 통해서 지금 게시판 고민들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혜숙님께서요. 코라오홀딩스 신청을 주셨어요. 18,100원에 사셨다고 하는데요. 비중이 10%입니다. 수익 보고 계세요. 한 20% 이상, 25% 정도 좀 수익을 보고 계신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지금 일봉 차트죠? 흐름 좋네요. 앞으로도 수익 더 키울 수 있을까요? 김용학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작년 5월 달부터 좀 박스권 형태로 좀 진행을 하다가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좀 박스권 상향을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 신차 효과 출시와 함께 라오스에 이어서 파키스탄, 베트남 현재도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소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2만 원대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방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수급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한 65만 주, 외국인이 한 50만 주 가량 쌍끌이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27,000원대, 작년 주가의 좀 고점 부분이 한 27,000원대 부분, 이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지금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라홀딩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또 눈이 가더라고요. 오샤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5%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요, 8496번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아마 어제쯤 사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91,600원에 비중 50% 담아주셨는데요. 별다른 내용도 없는데 요즘에 좀 잘 가더라고요. 차트 보면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익 더 키워볼 수 있을까요? 김용학 대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OCI 같은 경우 이제 업황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는 이제는 좀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좀 유가가 빠지면서 같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제는 좀 안정화를 찾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자산 가치가 3조 3천억 가량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2천억 정도 되니까 거의 PBR로 따졌을 때도 한 배 미만에서 거래되면서 좀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좀 반등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내용으로는 OCI 리소스라는 미국 자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매각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관이 최근 계속 사고 있는데 오랜만에 외국인도 함께 상황에서는 좀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 함께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이 많은 구간이라서 매물 소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다면 1차적으로는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종목 진단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종목 OCI 11만 원까지 반등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습니다. 잘 가긴 하지만 이 상승세를 온전하게 누리는 투자자분들은 극히 일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오늘 그래서 책 선물 드릴 분 선정을 해봤습니다. 내 고향 보성 문덕님께 선물 드릴게요. 이 제약주 20% 수익을 냈는데 팔고 나니까 더 가서 약간 배 아프다, 미운 제약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파신 종목이 혹시 장기 투자에 적합한지 아닌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책 읽으시면서 다시금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놀러 오세요.